침묵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침묵의 이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관계 형성의 두려움입니다. 번호로 할게요. 자,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유라고 했으니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경우 상담자에게 적대감, 저항감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자의 해석, 상담자의 해석이나 상담자의 확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이나 확인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침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표현으로 인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내담자가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항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의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가 변화를 원할지라도 환자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납니다. 자,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인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방해할 때 환자는, 내담자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에 타인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거기에 대한 방해를 할 수가 있다.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타인은 현 상태 유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적응적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2차적 이득을 환자가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적응적 행동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2차적인 이득, 그러한 것들을 환자가 포기할 수도 있죠. 이제까지 부적응적 행동을 해서 나타났던 이득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자가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적응적 행동의 유지. 자, 거기에 따른 2차적 이득을, 그냥 이득을 할게요. 자, 이득을
이득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부적응적 행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득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이 있을 거라고 환자는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면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반대하는 거죠. 세 번째, 익숙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환자에게 위협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익숙한 행동을 쭉 해왔는데 그것을 변화하려는 시도, 변화 시도가 환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심리적인 위협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자가 자신의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자가 변화가 되면 주변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변화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시각으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변화가 되면 타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지금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변화가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저항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한 걸로 나타나려고 할 때 저항이 그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쭉 말씀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타인이 야, 그냥 현 상태 유지해라 라고 이제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고, 부적응적 행동을 유지하면은 이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내담자가. 그럴 때는 저항이 된다. 이러한 변화 시도가 환자한테 뭐가 돼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뭐 익숙하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변화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화가 되면 타인들이 행여나 자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는 침묵이고 하나는 저항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집단치료 시 동료 집단원에 대해 다른 집단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집단치료자가 집단원들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집단원들이 동료 집단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두 번째 줄이에요. 집단원들이 동료 집단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집단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단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단원들이 동료 집단, 그러니까 이 집단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잘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피드백 주고받기.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